네, 언제나 쉽고 이해하기 쉽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저희 박원재 위원님이신데요. 베스트 스탁 시간에는 종목 하나를 이제 분석을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건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 이제 공급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어제 발표를 했는데 좀 말이 많죠? 네. 여러 가지 말이 또 네, 나옵니다. 83만 호를. 83만 가구, 수도권에 35만 가구,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항상 시장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정부는 갑자기 왜 스탠스를 바꿨을까요? 그 전에 하던 방법으로는 잡히지 않아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하나님이 정확하게 저도 성장주인가 봐요. 수급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가 가수요라고 하고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고 그런데 수급이 안 맞으니까 가격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자다가 네, 수요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네. 바꿔서 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공급을 쏟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실행 계획을 보면 몇 가지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뉴스를 볼 때 이게 끝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흐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제 건설주가 꽤 하락을 하고 오늘까지 낙폭이 이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시장이 요구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네. 뭐냐면 아니 이거를 공공주도로 할 수 있다고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가능하다고. 이거를 토공하고 주공하고 해서 85만 가구를 채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가능했으면 왜 미리 안 했을까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만약에 네. 이제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지금은 이제 그 인가 계획을 잡아서 하려면 동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네요. 몇 프로 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좀 그렇죠. 낮추겠다는 거예요. 한 60% 동의만 받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어. 건데 자 60%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토지주가 이익이 안 나는데 동의할까요? 보통 이익 안 나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이익이 나야 됩니다. 초과이익 그렇죠. 환수로 어떻게 뭐 하고 공공지에 체납을 하든지 어쨌든 출발점은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내가 주면 이익이네 라고 해야 네. 이제 받는 이게 이제 지주 작업인데 네. 이게 굉장히 시행사에서 사업지 선택해서 하는 제일 힘든 작업입니다. 이거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허락만 받으면. 이제 뭐 다 동의했으니까 뭐 선 긋고 시공사 선정하고 아라라 한 다음에 분양하고 맞아요.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이게 공공 부분에서 가능할까요? 이해관계가 팽배하게 대립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조만간 혈신성 있는 대책으로 또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부의 스탠스가 공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네. 어쨌든지 이게 바뀌면 이제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뭐 올해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꽤 오래 갑니다. 그러면 이 밸류체인 단에 있는 수많은 기업이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뭐 얘기한 대로 지주협에서 동의를 받고 인가 계획을 받고 그러면 이제 건자재 순서가 이제 뭐 이제 땅부터 이제 다져야 되니까 그렇죠. 콘크리트 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한 8단계로 나중에 마감재까지 해가지고 쭉 혜택을 받는데 이 모든 밸류체인 단이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 당연히 혜택을 받고요. 그래서 또 그동안 건설사들은 한 7년 동안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건설사들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아, 저것도 저러다가 일 나가지고 말겠지. 빅베스, 그죠? 맞아요. 한꺼번에 또 장부 정리해갖고 대규모 손실 반영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해외 공사 받았다가 이게 저가 수주로 판명돼가지고 사당 뭐 1조씩 손실을 한 번에 반영하고 그랬어요. 대형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뭐 건설주들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이나 퍼 밸류로 보면 굉장히 평가를 박하게 줍니다. 안 쳐줘요. 그런데 박하게 줄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업황이 이렇게 좋아지고 앞으로 이제 나올 물량이 훤히 보이는데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대형사들 뭐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뭐 GS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네. 평가를 받고 있는지. GS건설이 지금 PBR로 0.8이 청산 가치를 못 받습니다. 지금 퍼밸류 하면 올해 7.4, 내년에 5.8. 우리 시장이 지금 15배를 받아요. 그런데 건설사들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 평가입니다. 그럼 과거에 그렇게 저평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GS건설이 좋았을 때에는 뭐 한 1점 후반대 뭐 이렇게 평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변합니다. 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평가가 변해요. 평가가 변하면 업사이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이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건설주가 달라지네. 그러면 장기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자 이게 월봉인데 네. 자 이게 건설주 예전에 보면은 GS건설이 2000년 중반에 건설주가 정말 좋았죠. 그때 차이나 스토리 가면서 해발 중동발 딱 터져가지고 18만 원 갔던 주가가 아주 지금 18년에 18만 원 갔던 주가입니다. 계속 2, 3만 원대 눌러 있다가 이제 4만 원 왔습니다. 이제 4만 원 왔어요. 오랫동안 쉬었다는 거는 조금만 불이 붙어도 활활 탈 수 있는 기름을 잔뜩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정부의 대책은 만만치 않은 이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건설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더 전해드릴 거는 대림산업이라고 있었어요. 대림산업. 대림산업이 네. 이제 복합기업이었어요. 이게 원래 모기업이 석유화학에서 출발을 했는데 석유화학과 이제 건설을 같이 묶어가지고 복합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건설주가 호황이라도 평가를 못 받아요. 유화가 호황이라도 평가를 못 받아요. 네. 왜냐하면 유화 호황일 땐 건설주라 해서 안 가고 건설 호황일 땐 유화 호황에서 안 가고 억울했겠네요. 계속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DL과 DL ENC라는 기업으로 분할을 했는데 DL도 잘 평가받고 왜냐면 자산 가치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DL도 평가를 받고 DL ENC도 평가를 받는데 이게 이제 분할 전에 한 3.8조 이렇게 됐는데 3.5조 뭐 이 정도 됐는데 지금 분할하고 나서 어쨌든 DL ENC 오늘 말씀드릴 DL ENC가 건설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다른 건설사들은 아까 PBR이 0.8 이렇게 갔잖아요. 네. 얘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서 지금 0.5예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분할을 했기 때문에 뭐가 좋으냐 하면 그동안에는 복합기업으로서 뭐 그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건설업은 디벨로퍼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좋아요. 중요 사업지의 사업장 다 갖고 있고요. 어쨌든 뭐 재무 이제 분할했으니까 재무를 뚝 띄워갖고 재무제표는 안 나와 있지만 PBR 밸류 현재 2조 3천억인데 제가 볼 때 PBR 타 기업 대비 0.8배 가면은 한 15만 원 수준 될 겁니다. 오늘 12만 원인데 15만 원 가야 건설업 호황 이거 빼고 다른 기업하고 동일한 잣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5만 원에서 건설업 호황이 더 간다면 업사이드는 또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되는데 좋은 기업 맞고 싼 가격도 맞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12만 원이니까 한 15만 원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대충 뭐 11만 원대에 들어가시면은 손절가 8만 원 잡으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